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소비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순전히 우리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보통 물건 왜 샀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처럼 들리잖아요. 우리 모두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왜 하필 그 상품이 내 눈에 가장 먼저 보였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선택의 환상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는 그 상품 목록들, 그게 그냥 우연히 나열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결과물이라는 건데요.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괜찮네? 하고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사실은 알고리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싹 한 번 걸러놓은 그 한정된 목록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물건 중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고르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우리한테 팔릴 확률이 가장 높은 것들만 모아놓은 그 판 위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의 진짜 목적은 과연 뭘까요? 그냥 단순히 물건을 더 많이 팔려고?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어쩌면 좀 섬뜩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알고리즘이 그냥 상품 판매를 돕는 도구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판단력 자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비교하는 그 과정을 아예 생략시켜버리고 구매라는 행동 자체를 일종의 자동 반사로 만들려는 거죠. 자, 그럼 알고리즘이 어떻게 우리의 판단 과정을 교묘하게 건너뛰는지 볼까요?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우리가 뭔가를 검색하기도 전에 추천 상품을 먼저 드립니다. 둘째, 복잡하게 비교할 필요 없게 아주 단순한 화면, 즉 UI로 빠른 선택을 유도하죠. 셋째, 결제 과정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서 망설일 틈을 주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의 구매 패턴을 계속 학습해서 이 전체 과정을 점점 더 정교하게 강화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목표는 당신이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에요.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사게 만드는 것, 바로 그거죠. 어떤 특정 상품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구매 행위 자체를 이성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냥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바꿔버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알고리즘 전략이 유독 한국 시장에서 훨씬 더 공격적이고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그럴까요? 한국만의 독특한 환경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이커머스 시장은 뭐랄까 거대한 압력솥 같아요. 플랫폼들끼리 정말 살벌하게 경쟁하죠. 또 우리는 리뷰를 거의 맹신하는 수준이고요. 배송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대하죠. 여기에 콘텐츠랑 쇼핑이 완전히 하나로 합쳐져 버렸습니다. 이 4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알고리즘이 작동하기에 정말 완벽한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한국의 디지털 환경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순간 우리를 구매라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이끌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알고리즘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약점을 파고드는지 그 기술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정말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베스트셀러의 착시 효과입니다. 우리 심리가 그렇잖아요. 남들이 많이 사는 건 왠지 안전하고 좋아 보이죠. 알고리즘은 이걸 정확히 노립니다. 판매량이 높은 상품을 맨 위에 보여주면 사람들은 많이들 사네? 그럼 괜찮겠지? 하면서 그걸 사게 되고 그럼 판매량은 더 올라가고 순위는 더 굳건해지죠. 이런 피드백 루프가 계속 도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가 되냐면 제품의 품질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위에 노출되느냐로 싸우는 시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리뷰의 힘입니다. 사실 리뷰는 정보를 주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선택은 안전하다라는 강력한 심리적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리뷰가 수백, 수천 개 쌓여 있는 걸 보면 적어도 실패하진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죠. 그리고 그 안도감이 우리 손을 결제 버튼으로 이끄는 아주 직접적인 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할인과 쿠폰으로 압박하는 기술입니다. 오늘만 이 가격, 쿠폰 소멸 임박 이런 거요. 이게 바로 포모,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죠. 인간은 100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원을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거든요. 이런 손실 회피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 안 사면 넌 손해보는 거야 라는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빠른 배송입니다. 이건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직접 해킹하는 것과 같아요. 주문하고 바로 다음 날 혹은 몇 시간 만에 물건이 도착하는 그 경험, 그게 엄청난 즉각적인 만족감, 즉 도파민을 분비시키거든요. 원래는 물건을 기다리면서 내가 잘 산 걸까? 하고 고민하고 후회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다림이라는 비용과 고민이라는 마찰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충동 구매는 점점 더 쉬워지고 더 강화될 수밖에 없죠. 자, 지금까지는 알고리즘의 기술적인 측면을 봤는데요. 그럼 이런 시스템 안에서 사는 게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의 과정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나요? 내가 뭔가가 필요해서 그걸 검색하고 비교해서 선택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일단 나에게 뭔가가 노출됩니다. 그럼 호기심이 생기고 일단 사고 나서 이건 이래서 필요했던 거야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죠.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이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없던 욕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새로운 소비 방식은 크게 4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구조적인 중독입니다. 플랫폼 자체가 도파민을 자극하는 슬롯머신처럼 설계돼서 우리를 계속 소비하게 만들죠. 둘째, 브랜드 불평등입니다.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브랜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라져서 결국 소비자의 선택폭이 좁아집니다. 셋째는 소비의 양극화. 데이터가 우리를 나눠서 누구는 계속 저렴한 것만, 누구는 계속 비싼 것만 보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자아의 축소입니다. 나만의 개성이었던 취향이 플랫폼이 추천해주는 대로 점점 획일화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비 양극화가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데이터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상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내 구매 기록을 보고 이 사람은 저가형 소비자라고 판단되면 앞으로 내 눈에는 계속 저렴한 상품만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프리미엄 소비자로 분류되면 고가 상품만 추천받게 되죠. 마치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뉜 서로 다른 상업적 현실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데이터 계급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알고리즘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인간적인 선택을 되찾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 자체를 이길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걸 알아차리고 다르게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쇼핑 앱을 켜자마자 추천 상품부터 보지 마세요. 내가 뭘 살지 먼저 생각하고 그걸 검색하세요. 둘째, 추천 상품을 볼 때마다 항상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걸 왜 나한테 보여줄까? 하고요. 셋째, 리뷰는 그냥 참고 자료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건 정보라기보단 설득 장치에 가깝습니다. 넷째, 빠른 배송의 편리함 대신 생각할 시간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게 정말 나의 필요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욕망인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알고리즘이 만들어준 세상 정말 편리하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이 엄청난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불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건 우리의 판단할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게 될 다음번의 구매, 그건 과연 여러분의 주체적인 선택일까요? 아니면 아주 잘 설계된 시스템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일까요? 이 질문 하나만 가슴에 품고 있어도 우리는 조금 더 인간적인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